300명 체포는 단속이 아니라 신호다. 조지아주에서 한국 대기업 전문 기술자 300여 명이 체포되었고, 미국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추방 형식으로 출국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자진 출국, 재입국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 측 설명은 다르다. 추방 기록이 남는 순간 재입국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이 차이는 행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연속성의 문제다. 핵심은 숫자다. 현재 미국 내에서 건설 중인 한국 기업 대규모 공장은 22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이유는 단순하다. 비일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즉시 업무에 착수하던 핵심 기술 인력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 관리자도 교체 가능한 인력도 아니다. 장비 세팅, 공정 최적화, 초기 수율 안정화를 담당하는 최종 단계 전문가들이다. 300명은 개인이 아니라 생산 능력이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단속 방식이다. 독일과 일본도 유사한 관행으로 비일을 활용해왔지만 상징적 대미 투자 사례로 홍보되던 조지아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작전이 전개됐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성의 문제다. 여기서 미국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겉으로는 완화, 실제로는 기술 이전 압박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산업 현실과 충돌한다. 현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미국 인력을 숙련 단계까지 교육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 인건비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인력의 임금은 한국 인력 대비 2~3배 수준이며 언어 공정 이해도 차이로 초기 효율은 낮다. 그리고 업계 통계에 따르면 숙련 후 이직 가능성이 높다. 즉,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숙련 자산은 시장으로 유출된다. 이 구조에서 모두 전수하라는 요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구호에 가깝다. 더 냉정하게 보면 미국은 산업 기반을 재건하겠다면서 동시에 그 기반을 지탱하는 외국 핵심 인력을 범죄자 취급했다. IC 이수장이 씨 NN 인터뷰에서 향후 대규모 작전 확대를 예고했고 단속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구조까지 언급됐다. 단속이 제도화되면 리스크는 상시화된다. 기업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을 계산한다. 이 지점에서 22개 공장의 멈춤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공정은 시간과 연속성이 생명이다. 장비 투입 직전 단계까지 건설을 마친 공장에서 핵심 인력이 빠지면 일정은 지연되고 비용은 증가하며 금융계획은 다시 계산된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370억 달러가 투입돼 프로젝트로 건물 골조가 완성된 상태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은 상징이 아니라 구조적 약속이다. 그런데 약속의 반대편에서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IRA가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유도했다면 트럼프는 보조금 축소 또는 폐지를 언급한다.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 합의를 뒤집고 20%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정치권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를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 이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 신뢰가 깨지면 비용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종 공정 인력을 미국에 투입해 즉시 가동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반면 미국은 그 구조를 자국 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산업은 선거 주기로 움직이지 않는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기술은 10년 단위 축적물이 3년에서 5년 교육 공백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 공백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체포가 아니다. 미국이 산업 파트너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신호다. 300명은 수치상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담당하던 공정, 장비, 수율 안정화 단계는 대체 불가능 영역이다. 그리고 그 공백은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의 가장 약한 고리를 드러낸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국 기업 내부에서 차라리 관세를 내고 한국에서 보대우기 수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 있다. 아직 관세 25%가 현실화된 상황도 아닌데 이미 미국 내 생산 비용과 리스크를 다시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22개 공장이 멈춘 지금 산업은 묻는다. 이 환경에서 누가 더 급한가? 투자 자본을 이미 확보한 한국인가?
아니면 생산 기반을 외국 자본에 의존한 미국인가? 3년에서 5년은 교육기간이 아니라 산업 공백이다. 트럼프는 비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터리, 선박, 컴퓨터 기술까지 직접 언급했다. 겉으로 보면 기술 협력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3년에서 5년이라는 수치는 협력의 시간이 아니라 경쟁력 이탈의 시간이다. 현지 관계자 증언은 단호하다. 미국 인력을 숙련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인건비, 교육비, 생산성 저하 비용을 모두 떠안는다. 그리고 이 비용은 단순히 훈련비가 아니다. 한국 전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즉시 공정을 운영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인력은 언어, 공정 이해도, 장비 숙련도에서 초기 생산성이 현저히 낮다. 여기서 첫 번째 구조적 비대칭이 발생한다. 한국 인력은 즉시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 인력은 수년간 비용을 누적한다. 더 냉정하게 보면 임금 구조가 결정적이다. 미국 인력의 임금은 한국 대비 두세 배가 일반적이라는 현장 평가가 제시됐다. 동일한 숙련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더 낮은 효율에 지불한다. 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가 아니라 생산 단가 상승 구조 그리고 통계가 있다. 십수년간 업계에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르면 어렵게 숙련시킨 인력이 더 나은 연봉을 제시하는 동일업계로 이직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기업이 부담한 교육비는 시장으로 유출된 이 구조에서 모두 전수하라는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지점에서 기술 이전의 정치적 언어는 산업 현실과 충돌한다. 중국 사례는 대비 효과를 만든다. 중국에서 15년 이상 법인을 운영한 관계자 A씨는 중국은 주재원을 거느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이다. 10년 토지 무상임대, 각종 세제 혜택, 비자, 지원까지 제공한다. 심지어 장기적으로 기술을 흡수할 의도가 있다 해도 일단 생산 기반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만든다. 반면 미국은 핵심 인력을 체포하고 추방 형식을 언급하며 교육을 강요한다. 이 차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중국은 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 양보를 택한다. 미국은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산업 연속성을 희생한다. 또 하나의 구조적 리스크는 단속 확대다. IC, 이 수장이 대규모 작전 확대를 예고했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 공개됐다. 만약 비일비자 목적과 다른 업무가 문제라면 동일한 관행을 가진 타국 기업도 언제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비용에 반영한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3년에서 5년 동안 누가 손해를 감수하는가? 미국 정부는 미국인을 교육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기간 동안의 손실, 임금 격차, 이직, 위험, 단속 리스크, 정책 변경 가능성은 기업이 부담한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이미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경우 발생하지 않는 비용이다. 더 결정적인 점은 시간의 문제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은 기술 축적 산업이다. 공정 노하우는 문서로 이전되지 않는다. 숙련 인력의 암묵지가 생산성을 좌우한다. 3에서 5년의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경쟁사에게 시간을 주는 행위다. 만약 그 기간 동안 글로벌 수요가 변하고 경쟁국이 생산성을 높인다면 미국 내 공장은 출발선부터 뒤처진 상태로 시장에 진입한다. 이 구조에서 한국 기업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단순 너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점유율 문제다. 그래서 업계 내부에서 차라리 관세를 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등장한다. 아직 관세 25%는 가정이지만 3년에서 5년 공백은 이미 현실적 수치다. 산업은 가정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으로 계산한다. 결국 이 논쟁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3에서 5년의 공백을 감수하면서 기술을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즉시 가동 가능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한 인력 정책이 아니라 누가 향후 10년간 산업 주도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산으로 이어진다. 관세 25%보다 현지 생산이 더 비쌀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순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간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이 78이라면 미국은 100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28% 차이다. 이 수치는 추정이 아니라 산업협회가 제시한 구조적 평균이다. 이미 이 지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전제는 흔들린다. 여기에 추가 부담이 붙는다. 협회는 잠재적 비용 증가가 최대 47%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47%에는 단순 인건비만 포함되지 않는다. 노조 문제, 각종 행정 리스크, 보조금 불확실성, 세제, 분리, 단속 리스크까지 모두 반영된 추정치다. 즉, 100이 147이 될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는 뜻이다. 이제 산수를 적용해보면 단순해진다. 만약 한국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상호 관세 25%를 부담한다면 78 곱하기 1.25는 97.5다. 미국 내 기본 운용비 100보다도 낮다. 잠재 부담 47%가 현실화되면 147과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구호와 달리 숫자는 냉정하다. 트럼프 정부는 25% 관세를 협상카드처럼 사용하지만 기업은 총 비용을 계산한다. 관세는 가시적 비용이다. 반면 현지 생산 리스크는 누적 비용이다. 관세는 단일 항목이지만 미국 내 생산은 다층적 리스크 구조다. 더 결정적인 요소는 보조금이다. 바이든 정부의 IRA는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인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기업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를 언급했다. 보조금이 전제된 투자 모델에서 그 전제가 흔들리면 손익분기점은 즉시 재계산된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370억 달러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건물 골조가 완성되었고 핵심 장비 투입만 남은 단계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비를 넣는 순간 운영비 구조는 미국 기준으로 고정된다. 지금 단계에서 잔고를 거듭한다는 것은 단순 지연이 아니라 손익 개선의 재검증이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이 역시 4년 계획이다. 하지만 발표된 총액과 실제 집행 속도는 다르다. 기업은 항상 속도를 조절한다. 특히 비용 구조가 불리해질 경우 투자 집행은 분할되고 지연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며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비용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단속을 강화하고 보조금 불확실성을 높이고 관세 압박을 병행한다. 그 결과 기업 내부에서 관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등장한다. 이 판단은 반미 감정이 아니다. 78과 100 그리고 47%라는 숫자의 문제다. 또한 임금 구조는 장기적 부담이다. 미국 인력의 임금이 한국 대비 두세 배라는 현장 평가가 존재한다. 여기에 노조 교섭료, 의료보험 부담, 법률 리스크까지 겹치면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반면 한국 내 생산은 이미 최적화된 공정과 숙련, 인력으로 안정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 정치가 4년 주기로 변해도 설비는 20년 단위로 감가상각된다. 기업은 선거를 기준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10년 운용비 구조를 본다. 78대 100의 차이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10년 누적 격차다. 여기에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미국은 프리미엄 시장이 아니라 고위험 시장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업계에서 나온 말이 의미심장하다. 미국 공장을 짓느니 관세를 막고 수출하는 게 낫다. 이 발언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산술적 결론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약 다수 기업이 동일한 개선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미국 내 신규 설비 투자 속도는 둔화된다. 이미 22개 공장이 멈춘 상황에서 추가 투자 확대는 더 어려워진다. 투자 집행이 늦어질수록 미국 내 공급망 자립 전략은 시간차를 겪는다. 이 구조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25% 관세를 무기로 압박하는 동안 실제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쪽은 누구인가? 22개 공장이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제조 전략 자체다. 현재 미국 내에서 건설 중인 한국 기업 대규모 공장은 총 22곳으로 언급됐다. 이 수치는 단순한 투자 프로젝트 목록이 아니다. 미국이 외국 자본을 통해 제조 기반을 재구성하려는 전략의 실물 지표. 그런데 300여 명의 핵심 기술 인력이 체포 추방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공장들 상당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 핵심은 B1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즉시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의 철수다. 이들은 단순한 파견 직원이 아니다. 장비 세팅, 공정 초기 안정화, 수율 확보 단계에서 투입되는 최종 숙련 인력이다. 공장은 골조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장비를 설치하고 미세 조정을 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진짜 시작이다. 이 단계에서 인력이 빠지면 일정은 연쇄적으로 지연된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370억 달러 규모다. 건물 뼈대는 완성됐고 주요 장비 투입만 남았다는 정보가 제시됐다. 이 시점에서 핵심 기술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 장비 반입과 초기 가동은 그대로 밀린다. 공정이 지연되면
매출 인식 시점도 밀린다. 금융 구조는 다시 개선된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배터리, 완성차, 부품 공장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러나 핵심 기술 인력이 안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산 라인의 완전 가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드러난다. 미국은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현장은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22개 공장의 멈춤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손실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 서사의 균열이다. 특히 조지아는 대미 투자 성공 사례로 홍보되던 상징적 지역이다. 그 상징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더 복합적인 문제는 하청 구조다. 현지 하청 업체들도 인력 파견을 중단했다는 언급이 있다. 즉, 핵심 인력 철수는 1차 공정만이 아니라 2차, 3차 점력사까지 영향을 미친다. 공급망은 직선이 아니라 네트워크다. 한 지점이 멈추면 전체 흐름이 둔화된다. 또한 이번 추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이례적 상황도 언급됐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위반 추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측이 전세기를 띄워 비용을 부담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쇠사슬 체포 장면에 이어 비용 부담까지 한국이 떠안는 구조는 상징적인 파트너십이라기보다 통제 대상에 가까운 처우다. 여기서 기업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계산으로 반응한다. 22개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 지연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형성되려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공급망의 시간표가 어긋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 경쟁국은 설비를 증설하고 수요를 끌어올린다. 미국 내 공장이 지연될수록 시장 점유율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더욱이 ICE 수장이 향후 대규모 작전 확대를 언급했다는 점은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시사한다. 단속이 제도화되면 기업은 매번 동일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B1, 비자 관행을 문제 삼는다면 초기 셋업 단계마다 동일한 충격이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 미국은 22개 공장이 멈추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단속, 메시지를 강화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아니면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스스로 생산 속도를 늦추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보조금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 전제가 흔들리면 계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바이든 정부의 IRA였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등에서 합작 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이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현대차 그룹 역시 2028년까지 2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투자 결정은 단순 시장 접근이 아니라 정책 신뢰를 전제로 한 구조적 선택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기업 보조금 축소 혹은 폐지를 언급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 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기업 입장에서 이는 수익 모델의 핵심 축이 흔들리는 신호다. 보조금은 이익의 일부가 아니라 손익분기점 자체를 바꾸는 변수다. 여기에 관세 압박이 겹친다. 상호 관세 25%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방위비 10배 증강, 같은 발언이 이어진다. 정책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 메시지에 가깝게 움직인다. 베트남과의 관세 협상에서 실무진 합의를 뒤집고 20%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폴리티코는 미국 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증가와 신뢰도 하락을 지적했다. 기업은 관세보다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은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설계된다. 설비 감가상각, 수율 안정화, 공급망 구축까지 모두 장기 계획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책이 4년 단위로 뒤집히면 10년 계획은 정치 일정에 종속된다. 이 구조에서 기업은 장기 약속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IRA는 한국 기업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인센티브였다. 그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 78대 100이라는 비용 구조는 더 불리하게 작동한다. 보조금이 유지될 경우와 축소될 경우의 손익 차이는 단순 퍼센트 문제가 아니다. 투자 회수 기간 자체가 달라진다. 또한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기술 협력을 요구해왔다. FDS와 같은 기술 협력 언급은 간접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보조금과 기술 이전 요구가 결합되면 기업은 단순 생산, 거점이 아니라 기술 자산까지 노출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불확실해지면
남는 것은 비용 증가와 기술 리스크뿐이다. 정책 일관성은 산업 전략의 최소 조건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외국 기업군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SK그룹 회장은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투자해 왔다고 언급했다. 즉, 한국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재평가하고 있는 단계다. 더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 약속의 신뢰도다.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되며 정책 기조가 급변했고 향후 다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기업은 한 정권의 약속이 다음 정권에서 유지될지 확신할 수 없다. 밥 먹듯 약속이 바뀌는 환경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정치 리스크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회수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언급된다. 삼성전자가 핵심 장비 투입을 남겨둔 채 장고를 거듭한다는 점은 단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정책 신뢰 재검증의 신호다. 결국 IRA가 유인한 투자 구조는 정책 일관성이 붕괴되는 순간 반대로 작용한다. 미국은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고 동시에 그 자본이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보조금 축소 가능성, 관세 압박, 단속 강화, 기술, 이전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 기업은 전략을 다시 짠다. 문제는 단순히 돈의 규모가 아니다. 정책이 예측 불가능해질수록 한국 기업 내부에서는 속도를 조절하자는 판단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그 속도 조절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기대했던 생산 기반 확장은 예정된 시간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투자했다는 사실이 곧 계속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370억 달러를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건물 골조는 완성됐고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핵심 장비 투입만 남은 상태로 알려졌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4년간 210억 달러, 약 3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SK그룹 역시 미국 투자를 이어왔고 현재도 미국이 최대 투자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산업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집행 속도다. 370억 달러는 약속된 전체 투자 규모일 뿐 모든 자금이 한 번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장비 투입 시점, 라인 증설 시점, 후속 공정 확장 여부는 모두 기업의 전략적 판단 영역이다. 특히 핵심 장비 반입은 단순 물류가 아니라 본격 가동의 선언이다. 이 단계에서 멈춘다는 것은 비용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택이다. 현대차의 210억 달러 역시 4년 계획이다. 4년은 산업에서 긴 시간이다. 글로벌 수요, 환율, 정책, 관세, 보조금 구조가 모두 변할 수 있다. 계획은 고정되어 있지만 집행은 조절 가능하다. 이 지점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전략이 등장한다. 완전 철수는 아니다. 그러나 추가 확대는 보류한다. 기존 부지는 손실로 잡고 최소한의 유지 전략으로 전환한다. 이 접근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리스크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특히 미국 내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업은 자본을 유연하게 배치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기술 압박이다. 바이든 시기부터 미국은 보조금과 기술 협력을 연결하는 신호를 보내왔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 기술 협력을 요구하는 구조는 자칫 핵심 공정 노하우가 외부로 이전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겹치면 기업은 기술 노출만 늘리고 재정 지원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370억 달러는 단순 공장 건설 비용이 아니라 전략자산 노출 비용이 된다. 삼성전자가 장비 투입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한다는 언급은 단순 일정 지연이 아니다. 이는 정책 안정성, 보조금 확정성, 단속 리스크, 임금, 구조, 관세 시나리오를 동시에 재계산하고 있다는 신호다. 현대차 역시 2028년까지 점진적 집행을 전제로 한다. 점진적이라는 표현은 곧 조절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시장은 크다. 그러나 유일하지 않다. 멕시코에 공장을 둔 LG전자는 미국 내 생산 라인 확대를 검토했지만 이는 전략적 옵션 중 하나다. 글로벌 기업은 다국적 포트폴리오를 갖고 자본은 이동 가능하다. 미국은 미국에 투자하라고 압박하지만 동시에 단속을 확대하고 보조금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은 자연스럽게 자본 배분을 재조정한 미국이 기대했던 속도로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제조업 부흥의 시간표는 지연된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이미 논의되는 극단적 시나리오가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 투자 일부 회수 혹은 축소. 이것이 당장 실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던 기업들이 회수 가능성까지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조 변화를 시사한다. 결국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다. 370억과 210억은 숫자다. 그러나 그 숫자가 언제, 어떤 속도로, 어떤 조건에서 집행될지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예측 불가능성을 유지하는 한 자본 역시 고정되지 않는다. 단속이 한 번이면 사건이지만 실적이 되면 구조가 된다. 미국 이민국 수장은 CNN 인터뷰에서 향후 이런 대규모 작전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현장에서 실적이 좋으면 이민국과 ICE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는 설명까지 나왔다. 이 한 문장은 기업 입장에서 결정적이다. 법 집행이 주범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작동한다면 단속은 반복 가능성이 아니라 반복 전제다. 이번 조지아 사태는 우발적 점검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작전이라는 언급이 있다. 특정 기업, 특정 지역, 그것도 대미 투자 성공 사례로 홍보되던 상징적 공간을 대상으로 작전이 설계됐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과 일본도 유사한 비일 관행을 활용해왔지만 대규모 상징적 단속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번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이유는 단순 공감이 아니라 제도 리스크 인식 때문이다. 관행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대상은 확장 가능하다. 이제 기업은 이렇게 계산한 비자 목적과 실제 업무 사이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단속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특히 초기 공정 세덕 단계에서 B1 비자는 핵심 수단이었다. 숙련 인력이 단기간 체류하며 장비 세팅과 수율 안정화를 수행하는 구조다. 만약 2단계가 단속 대상이 된다면 모든 신규 라인은 동일한 리스크를 내포한다. 단속이 제도화되면 프로젝트마다 법률 비용, 지연 비용, 인력 재배치 비용이 추가된. 이것은 단순 행정 리스크가 아니다. 운영 모델 자체를 흔드는 변수다. 또 하나의 상징은 추방 형식이다. 국내에서는 자진 출국 형태로 설명됐지만 미국 측 발표는 추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추방 기록이 남을 경우 재입국은 불투명하다. 이는 단기 출국이 아니라 장기 인력 운영 구조를 붕괴시킨다. 한번 기록이 남으면 동일 인력을 재투입하는 데 제약이 생긴. 여기에 비용 문제까지 겹친다. 일반적으로 추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전세기를 띄워 부담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쇠사슬 체포 장면과 비용 부담 구조는 상징적이다. 파트너십이 아니라 통제와 처벌의 메시지에 가깝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지도를 본다. ICE가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면 다국적 기업이 공장을 짓는 현장은 통계상 성과를 올리기 좋은 장소가 된다. 외국 인력이 존재하고 비자 해석 여지가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조건은 단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22개 공장 문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신규 투자마다 법적 방어 비용이 증가하고 일정 지연 리스크가 내재화된다. 3에서 5년 교육 공백과 28% 비용 격차, 47% 잠재, 부담에 이어 단속 반복 가능성까지 비용 개선에 포함된. 결국 미국은 제조업을 유치하면서 동시에 제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모순에 들어섰다. 한국 기업은 이미 세계 최종 공정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는 즉시 가동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법 해석과 단속 강도에 따라 인력 운영이 흔들린다. 동일한 기술, 동일한 설비라도 환경이 다르면 수익성은 달라진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투자할 것인가가 아니다. 이 제도 환경에서 장기 생산 거점을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이다.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쪽이 협상에서 우위에 선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치는 명확하다. 3년에서 5년 교육 공백, 임금 두세 배 구조, 78대 100 비용 교차, 잠재 47% 추가 부담, 22개 공장 올스톡 370억 달러와 210억 달러의 집행, 조절, 보조금 축소 가능성, 단속 확대 선언.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 기업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산이 바뀌면 전략도 바뀐. 첫 번째 선택지는 유지다. 이미 발표된 투자 계획은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크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수요는 존재한다. 그러나 유지와 확대는 다르다. 유지란 최소한의 가동과 약속 이행이다. 확대는 추가 자본 투입이다. 현재 환경에서 기업 내부의 기류는 확대보다 속도 조절에 가깝다. 두 번째는 속도 조절이다. 장비 투입을 늦추고 증설 계획을 분할하며
신규 라인 착공을 연기한다. 이는 공개적 철수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제조 전략의 시간표를 조용히 지연시킨다. 미국이 기대한 생산 자립 시점이 뒤로 밀릴수록 정치적 부담은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는 분산이다. 멕시코, 한국, 기타 제3국으로 생산 비중을 재배치한다. 이미 LG전자는 멕시코 공장을 기반으로 미국 생산 라인 확대를 검토해왔다. 삼성과 SK 역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샤보는 한국과에 묶이지 않는다. 25%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78 기반 구조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다. 네 번째는 부분 유턴 가능성이다. 삼성의 국내 유턴 검토 가능성이 언급된 배경은 단순 애국심이 아니다. 비용과 신뢰의 문제다. 한국은 숙련 인력, 안정된 정책 환경, 최적화된 공정을 이미 갖추고 있다. 미국에서 3년에서 5년을 소비하는 대신 한국에서 즉시 생산을 확대하는 선택지는 계산상 배제되지 않는다. 이 모든 선택의 전제는 하나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보조금 축소를 시사하고 관속을 확대하는 동안에도 한국 기업은 글로벌 수요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미국이 4년 정치 주기로 정책을 바꾸는 사이 한국 기업은 10년 단위 설비 전략을 유지한다. 트럼프 임기를 버티면 다른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미국 정책의 변할 가능성 자체가 기업에게 전략적 옵션이 된다. 이 경우 최적 전략은 즉각적 충돌이 아니라 시간 관리다. 속도를 조절하며 리스크를 분산하고 상황을 관찰한다. 미국은 외국 기업을 통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동시에 관세, 단속, 보조금 불확실성으로 압박한다. 이 구조에서 자본은 협박에 반응하지 않는다. 수익성과 안정성에 반응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관세를 막고 수출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등장했다. 이는 미국을 떠난다는 선언이 아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환경이 경쟁국보다 매력적인지 다시 묻는 과정이다. 한국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선택지를 줄이고 있다. 제조업은 자존심이 아니라 숫자와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78과 100, 47%, 3에서 5년, 22개 공장, 370억과 210억이라는 숫자가 누적될수록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는 어디로 기울 것인가?